자, 자기의 세상 여기까지 끝나고 다음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한 10개 정도를 뽑아봤어요. 근데 억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라. 안 외워진다. 내게 안 외워지는 건 뭡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안 외워진다 해서 중요하지 않았다가 저 시험 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안 외워지는 건 다른 사람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외워진다. 그건 이제 제 설명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겁니다. 붙어요.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기억하려 할 필요 없습니다. 잘 잊혀지는 거 어떻습니까? 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혀져 충분하다는 뜻이다. 여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와전류가 인용되고 있는 것은 와전류 뭡니까? 대표적인 게 자기 브레이크네. 이건 뭐 거저입니다. 거저예요. 레이더는 알죠? 전파 쏴가지고 반사해 오는 거 가지고 이제 잡는 거예요. 수직음파 탐지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표면에 하이드로폰을 쫙 배려요. 이게 하이드로폰입니다. 하이드로폰이 어떤 거냐면 수중에서 음압을 전류로 바꾸는 거예요. 소리의 압력이 소리가 닿으면 전류 신호를 바꿔요. 만약에 소리가 이렇게 와요. 소리가 이런 식으로 오면은 이쪽 하이드로폰이나 이쪽 하이드로폰이나 위상이 같아요. 차이가 안 납니다. 뭐 이런 경우는 0도로 오는 거예요. 법선으로부터 되니까 0도로 온다 그러면 같아요. 하이드로폰 어느 하이드로폰이나 위상차가 안 났으면 딱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온다? 만약에 소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각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그 하이드로폰하고 이게 이렇게 오니까 다니까 이쪽 하이드로폰하고 위상차가 생깁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각을 읽을 수 있어요. 각을. 여기서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읽었다. 각을. 두 개의 각을 알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두 개의 각을 알면은 삼각함수에서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거리가. 두 개의 각을 알면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간을 스캔해요. 공간을 쫙 스캔하면은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소위 수중음파 탐지 소나, 이 소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악어 원리예요. 악어 주둥이를 보면은 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쫙 뚫려 있어 가지고 여기에 닿는 이 소리의 음압을 비교해 가지고 어디에 소리가 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리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악어가 물가에서 사냥을 하는 거 보면은 이 먹이를 보고 물 위로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물가에가 있어요. 물이 있고 여기 어떤 물가에 동물이 있다. 그러면 악어가 딱 보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도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악어 주둥이 쏘나 때문에. 그래서 물 나오면서 공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제 동물의 세계 한번 잘 보십시오. 공격이 전에 위로 가지 않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악어가 있는 강이나 호수에서 물속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 사이클로트론 뭡니까? 이 사이클로트론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 어떤 것을 했느냐면은 이 자석에다가 대전된 전화를 집어넣으면 원운동 오는 게 있어요. 원운동 그걸 한 겁니다. 자석에 대전 입사를 투사를 회전을 시키는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R이 Q비분의 N배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 B가 뭐예요? 속력은 주기분의 2파이 R이에요. 반경이고 딱 계산하면 R이 빠져요. 그래서 T는 Q비분의 2파이 M 반지름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나 멀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나 같아요. 주기 같아요. 즉 처음에 가까운 시작에서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이 마그네틱 필드가 이 자석 밀도 여기서 마그네틱 필드는 B예요. B입니다. H도 상관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하고 이건 D라고 왜 D냐? 알파벳 D처럼 생겼으니까 두 개가 D라고 하고 여기다가 교류 전원을 거는 겁니다. 교류 전원을 걸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투입을 해요. 속도 B로 투입하면 이게 도는데
요 틈에서 가속합니다. 이 악셀레이션 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틈에서 가속을 해서 점점 빨라진 거예요. 점점. 물론 이제 백큐에서 해야죠. 아무것도 없애야지. 뭐 있으면 충돌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반지름만 키우면은 무한히 빨라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빨라지면은 출구를 만들어서 표적을 쏘아요. 다른 입자를 써가지고 충돌시킵니다. 충돌시켜서 충돌하는 순간 이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 여기 충돌 되면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는가 내부 구조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뜨렸네. 질량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가속해도 광속에 달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싶은데, 그럼 점점 빠르지면은 반지름을 계속 키우면은 어느 순간엔 광속보다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안 되느냐? 이제 그에 관한 얘기가 이제 잠깐 나옵니다. 자, 이제 가속된 입자를 속력이에요. X축이 뭐냐면 속력입니다. C가 광속이에요. 여기 광속의 절반. 이건 뭡니까? 감마 팩터라는 것은 질량입니다. 질량. 감마 팩터가 1인 것은 정지했을 때 질량과 같아요. 이게 속도를 가진 질량이 몇 배냐 이겁니다. 감마 팩터가 10배라는 얘기는 질량이 10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속도 질량이 이게 왜 이래? 정지 질량이 몇 배냐? 이겁니다. 이 감마가 뭐 이런 거예요. 1-c제곱분의 v제곱인데 요만큼 무거워지니까 빨라지면은 모든 물체는 빨라지면 질량이 커져요. 정지해 있을 때가 질량이 가장 작고 그 몇 배 무거워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라지면 이제 질량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V가 C에 접근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마가 무한대에 접근하는 거예요. 질량이 즉 그러니까 이게 정지에서 질량, 속도 V에서 그 질량이에요. P인데 질량이 무거워져요. 점점점 무거워져 가지고 광속이 되는 경우는 질량이 무한대 질량이 무한대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속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무거워지냐? 광속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점점 커져가지고 무한히 무거워져서 이 광속을 돌파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하면 그래요. 광속을 돌파를 못하는 경우인데 그럼 광속보다 빨리 갈 수는 없느냐? 처음부터 아예 이쪽에 접근하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쪽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접근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예 광속보다 빠르면은 이제 광속 밑으로 못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제 가상의 입자를 뭐 타키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는 가속기로는 광속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는데 안드로메다 성운을 가려면 100만 광년 이상, 200만 년 광년 걸리는데 빛으로 200만 년을 가야 되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인류는 안드로메다 성운에 못 가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200만 년 걸려야 되니까 광속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광속을 돌파하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와 있어요. 광속 돌파 우주선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영화 스타트랙 이런 데 나오는 게 워프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워프 드라이브. 워프 드라이브. 또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주 축지법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주선이 뭘 하느냐면 그 강력한 중력으로 에너지를 쓰면 돼요. 우주선 앞에 있는 공간을 잡아다니는 거예요. 접어요. 우주선 앞에 공간을 접었다가 우주선 뒤에서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이 뭐냐 이거죠. 이미 공간이 휘어지는 것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주선 앞에 있는 공간을 접어서 우주선 뒤에서 핍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광속보다 빨리 갈 수 있다. 그럼 정말 우주선 앞에 있는 공간을 접어서 뒤로 필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요거 말고도 아마 그 우주 축지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인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광속보다 빨리 여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속을 돌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자, 다음 문제는 뭐겠습니다. 강자성체의 세 가지 특성에 포함되지 않는 강자성체는 무엇이에요? 히스테리시스에 커야 돼요. 강자성체는 여기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출발해서 이게 포화 상태예요. 그다음에 고투자 이게 커야죠. 요게 당연히 큽니다. 자기 포화 특성 이게 커요. 자기 포화가 전부 다 히스테리시스예요. 히스테리시스 같은 겁니다. 1, 3, 4 같은 거예요. 와전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다. 자성밀도 비의 평등차계 내에서 길이 L인 토체 AB가 그림과 같이 손을 따라서 자계와 수직으로 이동할 때 토체 AB에 의해 유기된 기전의 그 E와 폐회로 ABC 내 저항 아래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얼마냐? 요 안에 자석이 얼마입니까? B에다가 요 길이가 L이에요. 요 길이가 X입니다. X예요. 이게 파이입니다. 그러면 기전력 얼마입니까? 이걸 시간을 미분하면 두 개는 상수고 요것만 미분한 거예요. BLB네. BLB입니다. 제곱이 될 수 없어요. 벌써. 차원을 보면 압니다. 이게 뭐가 돼요? 웨버 퍼 세컨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웨버 퍼 미터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L이 미터고 B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러니까 딱 없어지고 이것만 남습니다. 단위만 하면 바로 쓸게요. 그 다음 전류는 어떻게 흐르느냐? 이게 딱 가면은 이게 B가 넓어지니까 넓어지지 않도록 이 방향으로 B가 생기도록 전류가 흐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려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야 안 늘어나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어디서 봅니까? B에서 C 방향, C에서 D 방향인 거예요. C에서 D 방향 이게 맞네. 이게 맞습니다.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건 간단히 알 수 있어요. 방향은 렌즈 법칙에서 잡아다니면은 B가 늘어나. 이 영역이 커지니까 안에 자석이 커지니까 못 커지게 자석이 요렇게 생겨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집어내요. 저쪽으로 집어넣으면은 못 줄어들게 늘어나게 되니까 그때는 전류가 반대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자석 밀도가 10이다. 자기네 길이 4cm의 도체를 자계와 직각으로 놓고 영사성에 얼마입니까? 기전력이 BLB예요. 이제는 B가 10이고 길이가 4cm니까 0.04m 0.4초 동안 1m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속도가 1m 가는데 0.4초 0.4초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0.4초 1드네 1이고만 1볼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 말하면 아주 쉽다. 이건 또 뭡니까? 자석 밀대가 10이고 10cm의 도체를 자기와 60도 무슨 얘기냐? 사인 60 곱하라는 얘기네. 30m/s 때 이 도체균은 기전력은 몇 볼트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는 BLV 사인 60도. 사인 60도면 루트 3 들어가야 되니까 루트 3 없는 건 다 버립니다. B가 10이다. L이 10cm 0.1m 30m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 이렇게 하면은 5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3호 15네 15루트 3입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15루트 3 15루트 3 볼트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건 반지름이 5mm, 길이가 15mm, 비투자율이 50인 자성체 막대, 코일을 감고 전류 흘려 자성체는 자성 밀도를 B값 좋네. 50제곱미터 했을 때 자기의 색이 H는 얼마인가? 이거 H 단위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뭔만 필요합니까? 투자율, 비투자율 그것만 필요해요. H는 뮤분의 B니까 이게 뮤 R 뮤 제로분의 B예요. B값이 얼마나 얘기해요? 50이에요. 뮤 R이 얼마입니까? B 투자율 50이네. 양쪽 다 없어지네. 그 다음에 뮤 제로가 얼마입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러면 지금 없어지니까 10의 7승 위로 올라가니까 야 이건 뭐 거저네 거저입니다.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반지름이 어떻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자속이 얼마냐? 자속. 이때 필요한 거죠. 이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B에다가 면적 곱해야죠. 그러니까 이때는 B에다가 파이 R 제곱 곱해야 되겠네. 만약 자속 물어보면 그렇게 되는데 자개의 색이 H 물어봤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왜 자개라고 물어보면 아니고 자개의 색이라고 물어보느냐? 그건 영어로 H가 magnetic intensity예요. 보통 magnetic intensity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럼 B는 영어로 뭡니까? flux density라고 하지만은 magnetic field라고 합니다. magnetic field 또는 magnetic flux density 아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flux density가 B는 이렇게 씁니다. H는 magnetic density. 그래서 자기 색이라고 저렇게 썼을 거예요. 자, 그림에서 N은 1000회, L은 100cm, 여기 100cm라는 것이 한 바퀴 돌면 1m라는 얘기네. S는 단면적이 10 제곱센티미터, 반드시 미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3등 제곱미터예요. 환상철심의 자결의 전류 10A를 흘렸다. 이때 축적되는 자학의 에너지는 몇 줄인가? B투자율은 100이다. 제일 심플한 게 뭐예요?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L이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네. I가 10이에요. L이 얼마냐 했어요. 저기서 L이 얼마입니까? L은 뮤 곱하기 N 제곱 곱하기 부피예요. 부피.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뮤 R 뮤 제로 단면이 줬으니까 N 제곱 L 곱하기 S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이다 곱하기 뮤 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N 제곱이 얼마예요? 1000이니까 10의 6승 곱하기 S가 10의 마이너스 3승 L이 얼마입니까? L 100cm 1m. 그냥 이거 계산하는 얘기네.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2분의 1이 있어야지. 아니지. 요게 L이니까 W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다 이제 전류 제곱 10이죠? 그럼 10의 스퀘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가 L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이에요. 2분의 1 L 제곱. 그럼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2파이오고 4파이오고 있어. 2파이 곱하기 10에 앞에가 100이니까 2승 마이너스 7승 플러스 6승 마이너스 3승 플러스 2승이네. 그러면은 6 마이너스 6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10이고
이렇게 해서 10입니다. 그럼 그냥 2파이네, 2파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너무 제 계산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계산기 뚫어내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얼마냐? 2파이 줄이다. 이겁니다. 2분의 1 L I 제곱. 여기 결국 L 계산하는 거, L 계산하는 게 핵심이에요. L 계산할 줄 아느냐? L 알았을 때 에너지가 저렇게 된다는 거 아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걸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EB가 아니죠. 2분의 H 이렇게 해서 부피를 적분해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마 결과는 같이 나올 겁니다.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전류를 줬습니다. 어디 가세요? 전류를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 거죠. 단면적 15제곱cm 자석 근처에 같은 단면 철편을 놓을 때 그곳을 통과하는 자속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였다. 철장의 흡인력. 힘을 물어보는 것은 전부 뭡니까? 힘을 물어보는 것은 에너지 물어보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뭐예요? 에너지 밀도가 바로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석이니까 요걸 줬네. 이걸 줬어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 밀도가 2분의 HB니까 이게 2뮤분의 B제곱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뮤 A분의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흡인력 F는 어떻게 해요? F는 바로 이게 압력입니다. 압력이 에너지 밀도가 압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 면적 곱하는 겁니다. U에다가 면적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뮤분의 B제곱 A는 2뮤 A분의 BA의 제곱. 그러면 뭡니까? Y제곱 2뮤 A. 그 통과하는 자석이 공기적으로 봅니다. 공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속이 3 곱하기 10, 3, 3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네. 2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15cm면은 얼마죠?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입니다. A가. 그러면은 여기에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사람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승, 마이너스 4승이면 11승인데, 11승이니까 8에 3승이네. 9천이네. 9천입니다. 9천. 밑에가 3, 42. 30, 3, 40, 120파인가요? 120파이. 30, 3, 40, 118. 한번 없습니다. 이게 파입니다. 그럼 900 나누기 이 12파이겠네요. 파이가 대충 3점 되니까 근사적으로 300 나누기 10이니까 30보다 좀 작겠네. 그리고 이게 근사적으로 300 10이니까 이게 30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겁니다. 아마 계산기로도 나올 거예요. 23.9 뉴턴이다. 다음 나올 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 유도가 L을 계산 방법이 아닌 것은 L이 뭡니까? 자석이 어떻게 생겨요? 아니죠.
이와 같이 자속이 전류의 비례요. 그 비례 상수가 L입니다. 그런데 이게 토탈 자속이에요. 여러 번 가보세요. 그럼 앞에가 이제 N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L이 I분의 N 파이를 지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웨버 퍼 암페어. 웨버 퍼 암페어. 이게 헨리예요. 헨리.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가 2분의 1 LI 제곱이에요. 2분의 1 LI 제곱인데 요게 에너지 밀도를 뭘로 적푸는 겁니까? B를 적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H.B TB가 같아요. 여기서 뭘 물어본 거예요? 똑같이 2분의 1 있고 빼버리고 L 물어본 거예요. L. 그럼 맞네. 이렇게 쓰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라고 했어요? 앞에 벡터 포텐셜 나올 때 HB가 뭐 같다고 했습니까? A 전류밀도 J와 같아요. I가 전류밀도다. 맞습니다. 그럼 요 두 개는 같은 식인 겁니다. 두 개가 같은 식이다. 같은 식이다. 그 다음에 1번은 정이고, 그럼 이건 맞지 않습니다. 답이 4번인데, 그 다음에 몰라도 1번은 I라는 걸 쓰세요. 똑같은 식인데 하나는 I 제곱이고 하나는 I면은 단위가 안 맞는 겁니다. 단위가. 그러니까 1번, 1, 3번 빼고 2번이나 4번 중에서 하나가 답일 것이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어요. 객관식 문제. 이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은 어떤 게 실력이냐? 답이 될 수 없는 걸 두 개를 빼는 겁니다. 사지선다형에서는 답이 될 수 없는 거 두 개 빼고 나머지 두 개만 생각하는 거. 저는 그 빼내는 게 실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저 1번, 3번은 될 수 없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I 제곱하고 I니까 둘 중 하나가 답인 거죠. 같기 때문에 B.H가 A.I 전류 같아요. 그리고 이건 맞는 것이고 4번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단위만 체크해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I고 여기 I면은 전류가 빠지면 무슨 말이라는 얘기예요. L이 단위가 전류 관계없이 A 곱하기 부피로 미분했다는 것이 되는데 그럼 이상하죠. 벌써. 자,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개의 벡터 포텐셜 A라 할 때 자개의 시간적 변화에 생기는 전개의 세기 전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벡터 E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hi 마이너스 파셜 A 파셜 T예요. 요게 스칼라 포텐셜 주는 양이 이게 벡터 포텐셜 주는 양입니다. 스칼라 포텐셜이 뭐예요? 요게 볼티지예요. 볼티지 전위 볼티지입니다. 요게 뭐예요? 컬 A가 B 주는 겁니다. B를 주는 이제 벡터 포텐셜인 거죠. 벡터 포텐셜.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3번이 답이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된다. 컬 A는 E가 아니고 뭡니까? B예요. B. B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컬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로테이션이에요. 회전율, 와도 그런 말입니다. 회전율 또는 한자로 말해서 와도 뭐 그런 뜻이에요. 회전율. 그러니까 롯이라고도 씁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A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뭐가 됩니까? 컬 E가 뭐예요? 마이너스 파셜 P 파셜 T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셜 T 이런 식으로 써야죠. 이런 식으로 컬 A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쓸 수 없죠. 여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거 같구나. 요거에 같구나. 마이너스 포함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벡터 포텐셜 정의 많으면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3부가 전부 끝났습니다. 어떻게 문제풀이는 즐거우셨습니까? 제 계산을 너무 믿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 선생님이 맞게 쳐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보다 나은 풀이, 빠른 풀이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게 빠른 풀이, 나은 풀입니까? 쉽게 푸는 거,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제일 좋은 풀입니다. 네, 문제풀이는 즐거웠는지. 그 다음에 전기자기약은 즐거운 게 생명입니다. 이해하세요. 전기자기약은 즐거워야 된다. 그런데 즐겁지 못하면은 그건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즐겁지 않으면 그것은 제 잘못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부까지 왔으면은 이미 성공이에요. 저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부는 제가 보여드린 것대로 아주 짧아요. 아마 금방 4부가 끝날 겁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옵니다. 좋은 결과가 와요. 꼭 뭐 전기 기사 시험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전기 자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해하는데 배경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기 자기약 현상의 백그라운드 기본이 바로 전기 자기약이에요. 전기 자기약이 튼튼하면 그 위에 전기, 전자 뭐든지 우리가 다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